나는 칼날 위에 살고 있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지금도 AI가 변호사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고수익과 워라밸은 동시에 창출하기 되게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사무실 더 리얼의 김태규입니다. 네, 오늘은 20명의 변호사님으로 구성된 법무법인 안심의 대표 변호사이신 조민근 변호사님과 인터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민근 변호사님은 약 3,000건의 민영세상의 경험이 있으신 베테랑 변호사님이신데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조민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법무법인 안심의 대표 변호사이고요. 지금 이제 15년 차 네. 변호사로서 사실 변호사 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네네. 사건 처리하느라 항상 정신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막 저희 주말에도 뭐 일하고 네. 사실 밤낮도 별로 없고 뭐 그런 직업인데 직업의 특성상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과 5년간 이렇게 계속적으로 네.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5년밖에 안 됐네요. 5년. 아직도 음. 5년 전에 해주신 말 중에 생각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요? 나는 칼날 위에 네. 살고 있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지금도 그래요. 꾸준하게. 이게 뭐 대표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사실은 어찌 보면 다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결과적으로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거고 네. 내가 결정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거고 내가 앞장서서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다 내가 알아서 할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저희도 사건이 많을 때도 있고 조금 적을 때도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제대로 서비스를 더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뢰인들한테 좀만 더 만족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사실 늘 고민하죠. 저는 요즘 네. 변호사란 직업이 되기 위해서 네.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네. 그리고 많은 우리나라의 최고 엘리트 분들이 저는 변호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극한 직업이다 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이 봤을 때 변호사란 직업은 어떤 직업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네. 변호사 말고 직업을 별로 해본 게 없어요. 네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고시생이었고,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법시험을 이제 붙고 나서는 사법연수원에 들어갔죠. 네. 그때는 이제 한 2년 동안 공무원인데 공부하는 공무원 생활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연수원 수료하고 나서는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시험을 붙었기 때문에 법무관 생활을 했었죠. 네네. 네, 그래가지고 법률구조공단하고 이제 서울고등검찰청에 있었는데 뭐 그때도 사실 다 소송하는 일이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변호사가 됐는데 지금 제가 15년 차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변호사를 하다 보면 변호사는 사실 되게 빡셉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네. 하나는 이제 만약에 사건이 없어. 네. 그러면 이제 막 머리를 쥐어 뜯겠지.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고민되고 미칠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고. 그건 이제 모든 자영업자에게 공통된 얘기입니다. 모든 사업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이 없으면 없는 대로 이제 죽겠는 거고. 사실 이제 저희는 이제 일이 좀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저하고 이제 공동 그 사업자하고 같이 하다가 네. 그 밑에 이제 업소 변호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쭉 오고 있는데 네. 변호사가 하는 일은 뭐 재판 가야죠. 그 다음에 조사 참여해야죠. 의뢰인하고 회의해야죠. 그 다음에 전화가 한 하루에 50통 정도 옵니다. 그런 거 다 받아야죠. 응대해야죠. 네. 메일 주고 받아야죠. 그러고 이제 서면 써야 돼요. 네. 사실은 변호사들이 생각하는 변호사의 주 업무는 네. 서면을 작성하는 겁니다. 네. 뭐 이제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에서의 준비 서면이나 이제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인 의견서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변호사의 서면이라고 하는데 그런 서면 쓰는 일들을 변호사의 주 업무라고 보통 변호사들은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런데 그거 외에도 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게다가 네네. 이제 대표 정도 오면 네. 사실 서면 쓰는 일은 조금 밀려요. 네네. 그 밀린다는 게 워낙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 자체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맞아요. 할 것들이. 근데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네. 9시에 출근을 했다. 그러면 이제 아침에 한 뭐 회의 하나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전화 통화로 이제 회의 몇 번 하고 그러고 나면 사실 오전 다 가요. 다 가죠. 예, 그리고 재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아침 8시에 천안에 조사가 있어. 가야죠. 그러면 6시에 가야 돼요. 그러고 나면 그런 이제 스케줄을 몇 개를 처리하고 나면 사실은 9 to 6라고 보통 이제 얘기하잖아요. 네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날은 내가 지금 서면 쓸 게 10개 남았는데 하나도 못 써.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밤에 하는 써야지. 거지. 그러니까 변호사는 바쁜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사건이 많다 보면 당연히 밤에도 미팅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도 우리 8시에 만나죠. 맞아요, 맞아요. 그죠? 시도 때도 없이 만나요. 그 맞아요. 다음에 당연히 주말도 만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은 일이 없으면 할 일이 없겠지만 맞아요. 일이 많기 시작하면 24시간 안에 못해요. 이게 사실 컨디션을 꾸준히 잘 유지하면서 네. 좋은 바이오 리듬을 가지고 네. 살아가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은 직업이지 아. 않나. 물론 제가 네. 사실 다른 직업은 잘 몰라요. 네네. 근데 어쨌든 변호사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봤을 때 네. 그 요즘 워라밸과 고수익을 동시에 함께 하려고 하는 분들이 네. 많이 있잖아요. 네. 변호사란 직업으로 고수익과 워라밸을 누리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고수익과 워라밸은 동시에 창출하기 되게 어려워요. 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도둑놈 아니에요? 도둑놈. 네. 아 요즘 근데 네. 하도 그런 도둑놈 그- 쪽에 쇼츠나 저기 이게 썸네일이 있잖아요. 많아가지고. 네. 고수익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네. 사람은 네. 원래 워라밸에 신경을 안 쓰게 돼 있습니다. 이런 그리고 면이 너무 좋아. 고수익이 안 되면 네. 워라밸에 신경을 쓰게 돼 있어요. 물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사실은 저희도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직장인 월급 정도 생각을 하다가 네네. 갑자기 돈이 이만큼 벌리기 시작해. 잠 와요? 안 오죠. 일해야지. 일이 들어오는데 맞아요. 잘 거예요? 일해야지. 뭐 의뢰인한테 내가 9to6까지만 일해가지고 안 돼. 그럴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난 밤새야지.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 건데 이제 네. 장사가 잘 안 된다. 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그러니까 그 워라밸이라는 게 사실 사업자에겐 별로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업자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워라밸이 없는 거고 맞아. 그 다음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어떻게든지 잘 되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사업을 때려치우고 회사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력서를 쓰고 있겠지. 맞아. 자기소개서를 쓰고 개념이 다른 거고. 맞아요. 개념이 통상적으로 이제 워라밸이라고 하는 거는 직장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여가 확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네. 상여가 확 많이 나오는 경우들은 워라밸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급여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 워라밸에 신경을 쓰죠. 맞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해도 이만큼 받고 저렇게 해도 저만큼 받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사업을 오래 해본 입장에서 급여가 정해져 있더라도 네. 자기 개발이라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잘 하다 보면 회사에서 인정받아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자기만의 사업을 창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건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요즘엔 사실 뭐 워라밸이 대세니까 네네. 저 같은 사람들은 할 말이 없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변호사님들 업계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또 잘 나가시는 분들은 더 잘 되고 네. 힘든 분들은 더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변호사님은 이렇게 변호사 시장이 양극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 변호사 시장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영역이 양극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해도 이제 요즘엔 SNS도 활발하고 맞아요. 소위 말하는 마케팅의 방법이라든가 매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그다음 마케팅도 사실은 마케팅 비용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네네.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네. 그냥 아름아름으로밖에 올 수 없었다면 지금은 이제 굉장히 한꺼번에 수많은 매체에서 때려버리기 때문에 잘 되는 데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안 되면 또 돈이 없잖아. 맞아요. 광고비를 못 쓰니까. 맞아요. 내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의욕을 잃었으니까 맞아요. 힘들고 모든 분야에서 사실 그런 양극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뭐 법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님도 처음에 개업을 하셨었잖아요. 그럼 그때 개업하고 우리가 좀 버텨야 되잖아요. 어느 그렇죠. 정도 자리를 잡기까지. 그렇죠. 그때 초기 변호사 그 개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네. 쉽고 빠른 마케팅? 좀 큰 돈으로 장기적으로 되진 않지만 버틸 수 있는 마케팅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초기 변호사님들이 할 수 있는? 이게 사실은 십몇 년 전이라 네. 지금도 통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 마케팅 비용을 쓰지 않고 네. 이제 뭔가 초반에 버티려면 그때 당시에 뭘 했냐면 네. 저희는 이제 네이버 지식인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는 지금같이 네. 지금같이 막 미친 듯이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네네.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서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달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분이 전화가 올 때도 있고 네. 아니면 그 질문과 답변이 사실 남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다른 분들이 유사한 사례를 찾아가지고 연락이 네.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마케팅 쪽으로 활용했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을 찾아가서 네. 이렇게 하기보다는 네.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각종 가입을 모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는 뭐 공문회라든가 어. 이런 것들도 사실 많이 나갔기 때문에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모임 그런 것들도 사실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병행하려고 했고 그때부터 사실 좀 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긴 했었어요. 처음엔 좀 덜 바쁘게. 덜 바쁘니까. 그때는 네. 각종 모임에 그렇죠. 참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제 제가 볼 때 처음 이제 변호사를 시작하시는 분들 네. 같은 같은 경우에 이제 통상적으로 어떤 펌의 파트너 변호사로 들어가시거나, 그러니까 개업하시는 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 처음 이제 변호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그 어서 변호사님으로 출발하시거나 네. 내지는 이제 회사에 들어가는 변호사님이 되시겠죠. 네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제 내가 소위 말해서 내가 책임지는 변호사가 되겠다라고 네. 하면 보통은 이제 어떤 펌의 파트너 변호사님으로 들어가는데 네. 조금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땐 좀 안타까운 경우가 일이 없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출근을 안 해. 아, 파트너 변호사님들이? 파트너니까. 아, 파트너. 아니 생각을 개인 해봐요. 사업자잖아요. 내가 월급 받아. 그렇죠. 그럼 출근 안 해도 돼? 해야죠. 당연히 해야지. 맞아요. 근데 파트너는 내가 책임지고 내 벌이를 하는 사람들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에 출근 안 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저는 사실 예전에 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출근하셔라 네. 라고 이렇게 막 네.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집에 있다 보면 맞아요. 사람이 좀 나태해지는 맞습니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중개사로서 네. 공간이 준 힘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꼭 일하러 이렇게 와야지, 음? 변호사 사무실에 와야지 네. 또 훨씬 더 일의 효율이 높아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회의실 같은 경우에도 의뢰인들이 네. 여기 되게 환하고 밝고 좋다, 네. 넓다, 인테리어가 잘 돼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면 더 사무실에 대한 믿음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분위기나 네. 환경이 계약의 성과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당연히 네. 아무것도 내가 할 줄 모르는데 네. 사무실만 뻔질하게 아, 차려가지고 맞아요. 그거 맞아. 그렇게 하면 사기꾼이겠죠. 맞아. 네? 그거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다 어느 정도 네. 되는데 네. 사무실까지 의뢰인이 보기에 되게 만족하고 네네. 평온하고 네.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네. 좋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네. 변문법인 안심의 대표 변호사님으로서 네. 현재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네. 현 시점에서 변호사님이 보는 마케팅 기법 중에 음. 좀 괜찮은 것 같다라는 게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사실 요즘에는 뭐 유튜브도 많이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으로 홍보도 많이 하시고 당연히 이제 구글 마케팅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네.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네. 요즘에 이제 느끼는 생각은 네. 사실은 이제 광고를 많이 하면 할수록 네. 광고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여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광고비 대비 네. 얼마나 효율이 나오느냐 맞아요.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우리 대표님 아시다시피 네. 사실은 거의 비용 들이지 않고 네네. 저하고 이제 송재성 변호사하고 둘이서 막 이상한 거 찍잖아요. 유튜브로. 아, 유튜브 네. 주접떠드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네. 의외로 네.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의뢰인분들이 꽤 오시는데 네. 유튜브를 보고 오시는 분들의 특징이라던가 네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사무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그냥 오셨어. 네. 그러면 다른 곳하고 많이 비교를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유튜브를 좀 많이 보고 오신 분들은 저희 것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거 다 보세요. 네네. 그런데 약간 팬이 돼서 오셔. 아, 왜냐하면은 네. 유튜브로 많은 정보를 취합한 다음에 네. 본인이 가장 마음에 드는 곳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이미 변호사에 대해서 좀 호감을 갖고 오시는 네네.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렇죠. 사건도 잘 진행되죠. 맞습니다. 네. 코드가 또 맞는 분을 찾아오셨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더 네. 서로에게 시너지가 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제 네. 유튜브라든가 내지는 뭐 인스타라든가 이런 그 법인의 내용이라든가 네네. 그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에 네. 대해서 많이 알려지는 컨텐츠가 요즘엔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온라인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네. 말인데요. 혹시 네. AI가 들어오면 네. 거기는 방대한 법률 지식도 같이 가지고 들어올 거잖아요. 네. AI가 변호사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시거나 A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도 AI가 변호사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실제로 네. 그런 이제 그 변호사 시장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검색 시스템 같은 게 업계 내에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이제 사용하는 게 대부분인데 네. 그런 검색 시스템이 이미 AI가 네. 많이 작동을 하고 있고 네. 실제로 이제 제가 봐도 꽤 쓸만하다. 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검색 시스템도 있는데 네네. 아직까지는 아직 좀 세부적인 부분 네.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그 일반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판례라고 해가지고 어떤 한 영역의 판례가 딱 그쪽만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네네.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세밀한 부분에서 아직 뭐 가려내지 못한다거나 네. 내지는 뭐 판례를 약간 짜집기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네. 갖다 붙인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해요. 네. 근데 적어도 정보의 정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까지 올라온 것 같다. 네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실제로 뭐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바둑의 알파고 같은 네네. 경우에는 더 이제 진화하고 해서, 예전에 이세돌과 썼을 때 알파고랑 지금의 AI 바둑이랑 차원이 다르대요. 네네. 네, 워낙에 이제 그런 인공지능이 진화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법률 시장에서도 네. 상당 부분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변호사님들이 그 AI를 활용해서 네. 변호를 하시는 때 사용되는 걸까요? 아니면 고객들이 AI를 알아서 변호를 본인이 하는 그런 시장으로? 일단은 네. 그 AI를 쓰는 건 뭔지 알아야 쓰세요. 아, 질문이 좋아요. 쉽게 말해서 네. 항상 이제 그런 AI나 이런 것들은 내가 뭘 물어보는지가 명확하고 숙정이 돼야지 정확한 답변이 나오거든요. 근데 변호사들은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궁금하고 이 배경 지식이 어떻게 되고 지금 문제 상황이 뭐고 논점이 뭐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정확한 질문을 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 답변이 왔을 때 이것이 어떤 부분이 이건 정확하네, 이건 좀 이상한데? 네. 라는 거를 가려낼 수 있는 눈이 변호사에게는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맞아요. 오류가 많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아무리 발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질문하는 능력, 그러니까 내지는 이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능력, 네. 그다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길을 아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있어야 이것이 뭐가 문제가 있고 정확하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의 그 판단력이 네네.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네네. 아주 단순한 영역 거의 대치될지도 그렇지. 몰라요. 예.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건들이 맞아요. 복잡하지. 그렇지 않기 단순한 때문에. 딱 이기는 거 어디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네. 내가 대표님한테 5천만 원 빌려줬어. 네. 대표님 안 갚아. 네. 그럼 대여금 소장 하나 써줘. 네. 이런 건 해주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런 겁니다. 이런 게 훨씬 많아요. 그래. 큰일 났네. 네. 근데 그럼 이제 부동산 측면을 좀 넘어가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할 때 입지 선정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너네가 서투름이 있느냐라는 거는 약간의 상징성? 그러니까 예전부터 내려오던 네네. 높으면 서투름이 있는 거 아니에요?